오늘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 주제는요. 어떤 환경이 호흡기에 안 좋은가요? 이런 주제입니다.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아니어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벌써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오늘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기에 좋은 환경을 소개해 드리면 더 좋을 텐데, 네, 저희는 이제 주로 병을 다루다 보니까 네. 병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기능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담배나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강연 시작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하고 유전자하고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유전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요인인데, 환경은 이제 엄마 뱃속부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런 환경 요인이 같이 작용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고, 질환이라고 하면 뭐 호흡기 분야에서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런 질환이 예를 들어서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질환이 안 걸리더라도 어떤 건강 특성, 저희는 뭐 표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하려면 이제 폐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꼭 병은 아니더라도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이제 같이 작용한다는 거는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환경 요인은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의 경로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숨을 쉬면서 흡연이나 미세먼지 같은 건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고, 먹는 거 또는 이제 뭐 약, 뭐 이제 여러 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보조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들 중에서도 이제 해로운 물질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피부나 점막에서 를 통해서도 이제 환경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출들이 건강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노출이 되니까 이 요인들을 영향을 아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노출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요인들을 건강을 위해서 좀 피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그 환경이라고 딱 제가 떠올렸을 때 떠올랐던 그런 이미지들은 정말 뭐 미세먼지 이런 호흡기적인 환경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화기 환경, 그리고 뭐 피부, 점막,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 좋은 환경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호흡기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담배입니다. 사실은 담배고요. 담배를 태우면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만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폐섬유화증도 흡연이 위험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만성 폐질환 또는 이제 폐암, 물론 이제 다른 장기, 호흡기가 아닌 다른 장기에도 방광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제일 안 좋고요. 이건 너무나 또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강조 안 해도 뭐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이제 아실 텐데, 미세먼지도 물론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악화시킨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세먼지도 여러 가지 장기, 그러니까 뇌, 내분비 질환, 이런 뭐 류마티스 질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장기 중에서 미세먼지 영향이 없는 장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노출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직업성 폐질환으로 따로 나누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흔하게는 이제 천식도 직업적인 노출로 생기면 이제 직업성 천식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성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폐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직업적인 노출이 있는데, 이제 직업적인 노출에서도 이제 작업장에서 이제 그런 안전 장치를 잘 하셔서 그런 노출을 이제 피하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 노출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 그러면은 아마 내분비 장애나 뭐 생식계 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로만 생각이 되지만 요즘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호흡기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조심해야겠고, 요즘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인데, 네. 기후 변화가 이제 직접적으로 더운 날씨가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다른 환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많이 생기는 환경이 돼서 산불 같은 경우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뭐 입원이나 병원 방문 등을 이제 늘린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이제 환경 요인들이 호흡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항상 보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담배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담배 그 표지도 더 좀 무서운 네. 그림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미세먼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미세먼지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세먼지 영향은 이제 단기 영향하고 장기 영향하고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단기 영향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고농도가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서 뭐 이게 뭐 며칠 후, 하루 뒤나 뭐 이틀, 3일 뒤에 또 영향이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걸 이제 단기 영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있으면은 그 후에 며칠 이내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초과 사망이 뭐 수백만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여기 이런 역학 연구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일단 사망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네. 호흡기 감염, 폐렴이나 뭐 기관지염 이런 감염도 많아질 수 있고, 또한 아까 그 만성 호흡기 질환,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또는 이제 폐섬유화증을 예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악화가 돼서 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을 써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단기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이게 단기 영향을 제가 어떤 날짜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영향을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국제적인 기준도 있는데, 하루 평균 초미세 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뭐 나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이러한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작년에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나라 현재 기준이 이제 3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국제 기구에서는 이제 25였었는데 그걸 작년에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쁨 일수라고 뭐 얘기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겨울에서 이제 뭐 봄 요 사이가 이제 나쁨 일수가 많아지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줄어들었다고는 하거든요. 나쁨 일수가 예전에는 뭐 20일 이상이었는데 작년에서 이제 올해 초까지는 한
18일 정도, 한 3, 4개월 동안에 한 18일 정도여서 예전보다는 이제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35 기준이고요. 조금 더 높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만약에 국제 보건기구의 기준인 25로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요. 네, 그럼 그 이제 작년에 강화된 기준을 하면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이제 낮추는 만큼, 강화한 만큼 네. 사실 농도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쁨 일수가 좀 적게 돼야지만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호흡기 질환의 악화나 사망률 증가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것을 이제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인 영향은 이제 연평균으로 주로 얘기하는데 장기적인 영향은 연으로 좀 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높은 때는 이제 경각심을 갖다가도 평소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이걸 이제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연평균 농도가 국제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는 이제 10 정도였는데 작년에 5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50%나 낮춘 거면 아주 탄탄하게 바뀐 것 낮췄고 같은데. 사실 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세먼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농도까지 낮춘 이유는 저희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15인데 15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걸 지금 맞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요인도 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농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전은 뭐 20이 넘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평균 농도가 한 18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정도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15니까 거기에 많이 근접해서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낮춘 5호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뭐 3배 이상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줄면 줄수록 건강에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WHO에서 얘기한 거는 미세먼지가 아예 없는 게 제일 좋다. 거기까지 한번 노력해보자.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 네, 맞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5면 괜찮아? 뭐 12면 괜찮아? 그런데 뭐 그런 기준은 이제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어쨌든 이런 세계 기구의 그런 기준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제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 항상 저는 미세먼지를 검색을 해보고 이제 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만약에 나쁨이에요. 그러면 환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에, 그러니까 환기는 이제 아주 나쁨이 아닌 거는 이제 많이 하라고 하고요. 환기를 이제 충분한 시간 동안에 뭐 하루 뭐 2번 정도 이상 이제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대기 농도가 많이 높으면은 오히려 나쁜 공기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엔 하지 않던지 이제 아니면 좀 짧게 하던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안 내에는 이제 다른 그런 오염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VO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잠깐이라도 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아주 높은 고농도로 이제 높은 나쁨으로 나오는 날에는 가능한 한 좀 환기는 좀 제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